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M&A 거래소의 황리석 위원입니다. 오늘은 양극화된 카페 시장, 맞춤형 M&A가 필요한 때라는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카페 시장의 경우에는 2000년대 중반 커피 시장의 대중화와 함께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220여 개의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가 있는데 상위 5에서 10여 개의 업체가 전체 영업이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듯 카페 시장의 양극화가 된 배경에는 중저가 시장에서의 어떤 가성비 중심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브랜드의 경우 무리하게 해외 시장을 진출을 했다가 수익성이 좀 악화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런 메이저 업체들의 이 독과점 현상이 더욱더 심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들은 지금 보시는 그림은 카페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 현황을 앞에서 봤듯이 영업이익은 세로축으로, 그리고 가로축은 매출 기준으로 해서 분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저희는 이런 다양한 분포를 나타낸 기업들을 우선 첫 번째로 중저가 시장의 메이저로 도약할 수 있는 브랜드들, 유형들, 그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한 기업이지만은 수익성 강화를 추진해 볼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세택이 잔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유명 기업인데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기업들, 이렇게 유형을 나누어서 단계별로 M&A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저가 시장의 메이저로 도약 가능한 브랜드들에 대해 M&A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브랜드의 경우에도 향후 이 브랜드들이 속한 중저가 시장 역시 향후에도 가성비 중심의 어떤 경쟁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 시장에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이때까지도 잘 커왔지만은 좀 더 성장을 위해서는 압도적인 가성비 기반으로 고객 경험을 온오프라인에서 혁신을 통해서 브랜드의 리뉴얼을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블루보틀과 같이 스페셜티를 가성비에 맞춰서 공급함으로써 빠르게 도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떤 중저가 시장의 메이저로 성장 가능한 도약 방안은 초기 기업들의 성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물로서는 매장 100여 개 내외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저희가 있고, 또한 여기서 스페셜티나 이런 쪽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두 품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내에 진출했었던 글로벌 브랜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브랜드 매장 폼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컨셉의 리뉴얼을 통해서 도약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마이너한 브랜드들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처럼 수백 개까지 매장은 아니고 어떤 지역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 구도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 이런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무리하게 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익성 강화를 위해서 수직 계열화나 아니면 인접 영역의 사업 확대를 추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로는 원재료 공급 차원에서 베이커리를 공급할 수 있는 베이커리 공장, 그리고 인접 영역에서 소자본 창업이 가능한 베이커리 브랜드 런치가 가능한 베이커리 공장 및 베이커리 카페 브랜드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저희가 속해 있는 브랜드 중에서 일부 클라이언트가 저희에게 요청드린 부분이 카페 로스팅 공장을 지금 인수를 좀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쪽에 원두를 수입을 하고 직접 로스팅하는 것까지 해서 이 사업의 어떤 수익성을 좀 더 강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카페 로스팅 공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혹시 매각에 관심이 계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택이 잔여 수익 추구가 가능한 브랜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브랜드로는
뭐 매장이 수십여 개가 있는 브랜드 또는 뭐 100여 개 내외까지 성장을 했지만은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신규 투자 등을 통해서 브랜드 리뉴얼을 해서 성장하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브랜드들이 이 유형에 속하고요. 이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특정 브랜드의 유형에 따라서 R&D 시설 또는 교육장 등의 어떤 자산 등의 매각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또한 카페 원두 업체에서 해당 브랜드들을 인수를 해서 브랜드가 완벽하게 이제 소멸하기까지 그 원두의 이제 공급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최대한 이제 잔여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턴어라운드가 필요한 유형인데요. 여기에 속한 기업들의 유형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국내 시장의 어떤 제한된 크기의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해외 진출을 했다가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또한 그 중저가 브랜드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사이에서 너크래킹이 이제 심화되면서 이제 좀 입지를 잃어가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2000년대 중반에 제가 해외 사례를 하나 들면은 2000년대 중반에 그 미국의 스타벅스 역시 그 소비자 리포트의 시음 테스트에서 맥도날드 커피보다도 더 낮은 품질을 받으면서 그 창립자인 하워드 슈츠가 복귀를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하워드 슈츠는 그 커피 그 본연의 어떤 고객 그 카페 브랜드는 이제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는 본연의 그 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7,000여 개의 그 스타벅스 매장이 모두 문을 닫고 3만여 명의 바리스타를 재교육시킬 정도로 이제 그 맛에 좀 집중을 하였고, 그 결과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물론 존재를 합니다. 예, 물론 이런 사례를 이제 국내에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기에는 우선 이제 그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어떤 입장 차이가 조금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턴어라운드를 바로를 지켜보기까지도 조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그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은 전체 카페 브랜드의 M&A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랜차이즈 M&A 거래소의 이창용 소장은 뭐 카페 시장에 포함하는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강력한 메뉴 그리고 독특한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는 브랜드들이 지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타겟 기업에 대한 명확한 현황을 명확하게 판단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명확한 M&A 전략을 추진한다면은 성공적인 M&A를 할 수 있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프랜차이즈 M&A 거래소의 황리석 위원이었습니다.